이름이 네. 책 다 가져왔으니까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방학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9회로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맞나요? 6회에 3회. 그런데 수학 원 자체가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미적분과 수학 원은 양이 좀 많고 여러분들 그 다음 학기에 할 수학 2는 양이 좀 적은데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내야 될 겁니다. 바쁘게 지내야 돼요. 학교 자체가 알다시피 한 학기 해봤잖아요. 빡세죠. 생각보다 더 빡세고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면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7월은 월수금으로 진행을 하고요. 월수금에 센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화목에는 일품을 진행하게 되는데 센을 안 하고 일품을 바로 진행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센으로 먼저 좀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일품을 문제풀이 좀 심화용으로 진행을 한다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제 월금으로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8일에 들어가나요? 언제 들어가요? 그 언제 들어가? 학교? 18일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아마 15일까지만 학원 수업이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월금, 월 해서 이제 센 이렇게 하고 그리고 18일까지, 아니 15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을 겁니다. 좀 부지런히 나가야 된다는 점 일단 알아두고 그래서 사실상 월, 화, 수, 목, 금 학원을 다 나오게 되는데 7월에는 많이 바쁠 거예요. 숙제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근데 지금 잘 보내둬야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도 뭐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과정 중에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방학 부지런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전 시간, 그러니까 월, 금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원래 수업이 그러니까 뭐 수업 같은 건 없긴 한데, 혹시 막 좀 많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일찍 와서 뭐 미리 좀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민고 친구들 수업 하다 보면은 뭔가 답안지 보는 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본인의 생각이 정확한지, 답안지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일찍 와도 괜찮습니다. 월수금 다 괜찮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뭐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보충을 하고 싶은 날이 있다면 뭐 선생님이 내가 시간 되는 타임이랑 뭐 좀 얘기를 해서 보충을 하던가 아니면 옆에 화목은 다른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는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보충을 하던가 해서 어찌됐든 이 센과 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수학 상하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매년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교재 썼나요 혹시? 뭐 썼어요? 와더통 썼어요. 그러면 아마 2학년 때도 그러니까 수학 1, 2, 미적분 전부 다 비슷한 류의 교재를 풀 텐데 결국 걔네들은 모의고사 문제집이잖아요. 그쵸?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하보다 1, 2 그리고 선택 과목 얘네가 더 어렵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 얘는 뭐니까? 수능 과목이니까. 그래서 3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니죠? 한 20년 동안 수능 문제들이 쌓인 게 꽤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집도 당연히 더 두껍고 난이도도 좀 더 높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센이랑 일품은 사실
이 모의고사보다 하위 호환이에요. 명확하게. 그렇게 이거를 다 해놔야지 모의고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수업 중간에 모의고사에 대한 유형들과 좀 관련 있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1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요. 이제 처음으로 진행되는 수능 과목이죠. 그렇죠? 지수랑 로그라는 1단원,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2단원, 그리고 수열이라는 3단원까지 3개의 단원이 있고요. 지수 로그가 양이 많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얘는 수능 과목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능 단원에서. 근데 얘는 삼각함수가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면 삼각함수 아마 그래프 정도까지가 중간고사일 거고 그 뒤부터가 기말고사 파트일 건데 삼각함수는 이게 흔히 말해서 이과 수학에 잠깐 편입됐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아예 안 배웠던 과목입니다. 한동안. 근데 그러다가 이걸 다시 문과도 배우는 걸로 바뀌어서 근래에 이번 교육과정에 바뀌어서 사실 문제가 추가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양이 좀 적습니다. 얘가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소단원 4개, 여기 소단원 3개, 이 소단원 3개 이렇게 구성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단원이든 다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기회 되면은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수학 1이라는 게 수학 상하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지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다가 함수랑 관련을 지으면서 우리가 수학 상에서 하에서 배웠던 것들을 버무린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사실상 수학 상하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첫째 단원 지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a의 n제곱은 라지 n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이때 여기에 있는 걸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얘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밑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맞죠? 여기에 이름 붙이는 걸 지수라고 이름 붙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지수에는 뭐가 왔어요? 항상? 자연수가 왔죠. 자연수가 왔기 때문에 이 계산 자체도 자연수가 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밑에 대한 조건은 뭐뿐이나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듭제곱이었죠. 근데 이 거듭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등장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루트 2라는 거. 루트 2가 어떻게 탄생한 애죠? 루트 2가 어떻게 탄생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거의 근. 맞죠? 제곱해서 1 되는 수 있고요. 제곱해서 4 되는 수 있고요. 그럼 제곱해서 2 되는 수도 있을 텐데 걔가 누구냐? 표현할 수단이 없었고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라는 걸 도입하면서 루트 2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운 게 2차 방정식 이후에 뭘 배워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러면 x세제곱이 1인 게 근이 얼마죠? 이 근 얼마예요? 1이랑? 뭐라고 배웠죠? 1이랑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 맞죠? 이렇게 세 근 이야기했죠. x세제곱은 8. 이러면 얘 근 누구였어요? 근 뭐였어요? 2랑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죠?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이므로 얘에 대해서 2 실근이고요. 이건 허근 누구 있어요? 여기서 오메가 썼으니까 2오메가 2오메가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세제곱해서 1 되는 숫자도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라면 이것도 실근 하나에 허근 2개가 될 것만 같은데
그 실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부를 표현이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수를 등장시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배웠던 앞에 있었던 모든 수들도 그렇고 새로운 수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근이 필요해서. 방정식을 풀이해야 되는데 그 근을 더 이상 풀이할 수가 없어서 근은 방정식은 풀어야겠고 숫자는 없고 그러니까 만들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막 당장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인 가우스라는 사람도 이거의 해는 없다라고 말했대요.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취급을 안 해서. 그러니까 루트 2는 인정해도 마이너스 1은 인정을 안 하던 거야. 마이너스 1은 숫자적으로 약간 규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유리수의 규칙을 싹 다 무시하거든. 무시하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마이너스예요. 루트 등장시키고 또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숫자가 있어? 아 근데 이거 풀긴 해야 되는데 이거 풀어야지 우리가 뭔가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게 i 그리고서는 또 다른 숫자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찾은 거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듭제곱 제곱의 근이다 라고 해서 이걸 제곱근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면 세제곱을 했을 때의 근을 말하므로 우리가 얘를 근호 루트 앞에다가 3을 붙여서 세제곱근 2라고 이름 붙이고 이들을 합쳐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말합니다. 거듭제곱근은 말 그대로 어떤 거듭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실수를 의미하며 그 x는 n제곱근 a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세제곱해서 1 되는 건 1뿐인 건 맞아. 근데 제곱해서 2 되는 숫자는 누구 있어요? 뿔마 루트 2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인 애가 있고 하나인 애가 있는 거야.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지? 라고 해서 수학상에서의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수학상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다룰 때 근이라는 것을 교점이라고 판단하기로 이야기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항함수를 그릴 수 있다면 그 다항함수와 교점의 개수를 다항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y는 x 세제곱을 위시한 x의 홀수 제곱은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y는 x의 짝수 제곱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그에 대해 어떠한 가로선을 그려서 y는 a를 그린다면 요 점이 xn제곱은 a의 근이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근이잖아요. 그쵸? 이 근도 뭔가 표현할 수단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얘를 n제곱근 a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홀수일 때는 여기에 그려도 몇 개야? 뭐 하나밖에 없죠. 맞죠? 더불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걸 그렸다고 합시다. 그냥 a라고 쓸까요? a가 0보다 작을지라도 뭔가 근이 있겠죠. 걔도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뭔가 좀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언짢은 건 숫자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a가 있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근호 안에는 얘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근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고로 마이너스가 되더라. 단 전제는 뭐예요? n이 홀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왜? 그게 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이니까 근호 안에 홀수를 그냥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 형태도 이 형태랑 비슷하게 생긴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얘랑 얘랑 관련지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n제곱근 마이너스 a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 표현보다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를 조금 더 즐겼습니다. 조금 더 즐겼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x세제곱은 2가 되는 숫자를 세제곱근 2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x세제곱은 마이너스 2 되는 숫자를 우리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데, 2는 그냥 마이너스 세제곱근 2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의 세제곱을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고, 맞지? 그러니까 이 세제곱근 2를 세제곱하면 2, 마이너스도 세제곱하면 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어차피 될 테니 얘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 얘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라면 그냥 둘 똑같이 써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교점 몇 개죠? 없죠. 그래서 그럼 이게 교점이 없는 경우가 있겠네? 그리고 아까 여기선 2개였는데 여기는 교점이 몇 개죠? 특별히 0이라고 하죠.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 둘을 합치면 n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a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근의 개수와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n이라는 애가 짝수인지, n이라는 애가 홀수인지, a라는 애가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대해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인 xn제곱의 a의 실근은 뿔마 n제곱근 a, 여기는 그냥 n제곱근 a, 0과의 교점은 하나뿐이고 그건 명확하게 0이므로 굳이 뭐 n제곱근 0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홀수일 때도 0과의 교점은 명확하게 0이겠죠. 눈으로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짝수일 때는 a와의 교점, 그러니까 0보다 작은 a와의 교점은 없고요. 얘도 여전히 있는데 그거를 여전히 n제곱근 a라고 쓰겠다. 여기는 a를 0보다 작다고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럼 우리가 주의할 건 뭐다? n제곱근, 여기 짝수 제곱근 안에 음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수는 존재할 수 있고요. 짝수는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이 표에 대해서는 모의고사에도 곧잘 나올 정도로 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문제 하나 이야기해보면 43번, 10페이지에 있는 43번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n이 2부터 10까지 라는 범위가 있을 때, 번호를 안 썼네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의, 이것의 라고 말했죠. 이것에 뭐라 그랬어요? n제곱근 중 실수가 존재하도록, 이거의 n제곱근 중 실수, 특히 무슨 실수?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해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걸 다루었어요. 그쵸? 근데 a라는 표현 대신에 얘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문자 하나만 쓰겠다는 거죠. 이거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그린 표 중에서 음수가 누가 있냐는 거야. 누가 음수예요? 얘 음수죠. 맞죠? 우리 이거 세제곱근 마이너스 3 같은 거고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음수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음수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맞죠? 여기.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된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0보다 크고
n이라는 게 짝수인 경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고 n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음의 거듭제곱근이 존재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그럼 뭐 2차 부등식이죠? n은 2와 5 사이가 되겠고요. 그 중에 짝수인 거 누구 있어요? 4 뿐이고요. n이 2보다 작거나 n이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범위가 2부터 10까지라고 했으므로 홀수인 건 누구 있어요? 7, 9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거 다 더 해달라고 했나요 혹시? 그랬으면 답은 얼마? 20 이렇게 했어요.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였고 근데 3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3점으로 취급받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한 명이 아직 안 왔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연산의 성질을 이야기해 봐야겠죠? 그쵸? 수학 다 비슷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숫자 배우고 그 연산하는 거 배우고 숫자 배우고 연산하는 거 배우고 숫자 배웠고요. 그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거듭제곱근 미안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근호의 성질,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좀 따라갑니다. 제곱근의 성질 뭐가 있었죠? 제곱근의 성질 뭐가 있어요? 루트끼리 더할 수 있어요? 루트 2랑 루트 3? 더하기 못하죠?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근호 안에서 곱했고요. 그쵸? 루트끼리 나누면 어떻게 되죠? 루트끼리 나누면? 뭐 근호 안에서 나누기 하면 됐죠.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가 될 거고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누면 n제곱근 b분의 a가 될 거고요. n제곱근 a에 m제곱이라고 있다면 n제곱근 a의 m제곱 거듭제곱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n이라는 건 숫자가 좀 다양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걸맞게 얘네들끼리 합치는 뭔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n제곱근 안에 m제곱근이라는 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면 얘네끼리 곱합니다. 뭐라고 쓰는 거야? nm제곱근 a 이렇게 한 번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제곱근 a에 m제곱이라는 방금 여기 쓴 애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호와 거듭제곱을 동시에 연산해 줬을 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 통분하는 것처럼 둘이 똑같은 부분이 있다면 약분하는 것처럼 없앨 수 있고요. 둘이 똑같은 거를 곱하듯이 우리가 연산해주면 표현할 수 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문제가 뭐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연산이 들어오게 되냐면 루트에 2는 안 쓰죠.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3 같은 걸 곱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지. 그럼 계산 못한 게 너무 많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고 싶어. 그래서 이러한 계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몇 제곱한 거의 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2가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안 써있는 건 2예요. 1이 아니라 얘랑 얘를 마치 통분하려고 계산을 한다면 2, 3의 최소 공배수인 6제곱근으로 생각을 해서 3제곱 했으니까 이거 3곱 했으니까 이게 또 지수도 3 곱하면 2의 세제곱
6제곱근 이거는 2 곱했으니까 이것도 3의 제곱이라서 앞에 근호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곱하자. 곱해서 쓸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요? 이러한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한 5번이었습니다. 5번은 그런 것을 위한 연산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단지 이 정도 연산만 성질은 이 5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항상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요거는 많이들 틀려서 한번 48번 중이라고 써있지만 48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정육면체라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확통을 이번 학기 하나요? 그러니까 확통 2학기 아니? 아니지 다음 연도에 하죠? 헷갈렸네. 그쵸? 이번에 수업 5밖에 안 하죠? 네, 이렇게 확통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 자체는 좀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다음과 같이 대각선들을 이어서 각 면의 대각선들을 이어서 정삼각형 하나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정삼각형 이름이 AFC라고 써 있고요. 이 AFC에 대해서 넓이가 2분의 n제곱근 3의 m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가 얼마? 루트 3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걸 이용해야 되는 것 같죠. 자, 부피라는 게 루트 3이래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정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의 부피. 한 변에 세제곱 있죠. 세제곱이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변을 어떻게 표현해요? 루트 3의 세제곱근이라고 쓰니까 6제곱근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루트 3 되는 거니 그냥 거기다 근호만 붙이면 되고요. 그럼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있는 식 맞죠?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걸 했어요. 안 써있는 건 2가 숨겨진 거다. 1은 애초에 쓰지도 않아요, 근호를. 그래서 세제곱근 안에 루트 3이 들어있어서 6제곱근 3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고로 이거를 우리가 3루트 3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3루트 3은 이거예요. 그렇죠? 너무 명확하죠? 3루트 3은 이거야. 얘는 세제곱근 3이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한 변을 구했어요. 내가 원하는 정삼각형 AFC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이죠. 자, 문제는 여기 한 변이라는 애가 6제곱근 3인데 그럼 여기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2 곱한 거죠? 그런가요?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럼 그거의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쵸? 정삼각형 넓이 다시 써볼까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 달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이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맞죠? 그냥 2분의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 루트 3이랑 여기 6제곱근 3에다가 제곱하면 6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얘를 교재에서는 2분의 n제곱근 3의 m제곱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연산해달라는 거죠. 뭘 이용해서? 저 1, 2, 3, 4, 5번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뭐야? 얘랑 지금 숫자가 다르잖아? 그 다른 숫자를 같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앞서서 했던 것처럼 최소 공배수를 기준으로 6제곱근이라고 쓴 다음 3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고로 2분의 6제곱근 3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와 얘를 더한 값 1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새로운 숫자를 이야기했고요. 그 새로운 숫자의 연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연산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처음 배운 건 원래 다 헷갈리죠. 근데 최대한 방학 동안 그 헷갈리는 부분을 줄여놓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게 그냥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 5개는 기억을 해줘야겠고요. 그래서 이 5번은 저것처럼 근호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를 때 그거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통분하듯이 연산을 해주는 것이고, 또는 뭐 이제 크기 비교를 할 때도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크기 비교. 2루트 2가 클까? 아니면은 2루트 2가 대략 루트 8이니까 얘가 클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누가 클까요? 숫자 너무 큰가? 뭐 일단 씁시다. 누가 클까요?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애초에 이 세제곱근 25라는 게 상상이 잘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이랑 여기 앞을 맞춰준다는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또는 얘랑 얘를 벗겨준다는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루트 2랑 3은 어떻게 비교했어요? 얘랑 얘 어떻게 비교했죠? 그렇죠. 루트 8과 루트 9로 둘 다 근호에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8과 세제곱근 25고, 아니 선생님 숫자가 다른데요? 이거 연산이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5번에서 했던 것처럼 맞춰준다면 6제곱근 8의 세제곱과 6제곱근 25의 제곱을 비교해서 계산해 줄 수 있죠. 얘는 625고 얘는 512니까 얘가 크다. 그러므로 얘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는 그냥 얘는 제곱을 하면 지워지는 거고 얘는 세제곱을 하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8과 제곱을 해서 세제곱을 해서 세제곱하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얘는 제곱이랑 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으니 통째로 6제곱을 해버리면 8의 세제곱과 25의 제곱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 비교를 할 때 우리가 5번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건 우리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요? 지수였죠. 근데 지수였는데 정작 지수랑 상관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근호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거듭제곱근이 지수랑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련이 있냐? 지수는 당연히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런 숫자는 뭐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 우리가 이 지수라는 걸 확장합니다. 지수를 확장해요. 확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면 돼요. 그 아이디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여러분들 학교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딱히 없어서 그냥 암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A의 0제곱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0제곱은 1.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을 A의 마이너스 n제곱, n은 자연수라고 표현할게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유는 뭐 까먹어도 된다고 말은 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에 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은 뭐죠? 더하면 지수끼리, 미안해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기고요. 나누면 지수끼리 빼기고요.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기라는 거고요. 맞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고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AN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1이 됐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얘의 뭐예요? 역수죠. 그치? 역수야. 근데 그 역수가 AN제곱분의 1인데 그 역수를 네모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곱하기니까 얘랑 얘를 뭐 해야 돼?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A의 n 더하기 네모제곱인데 1이 됐대. 근데 1은 A의 몇 제곱이라 했어요? 0제곱. 얘랑 얘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둘이 같고 네모는 마이너스 n이 된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 그대로 쓰고 싶어서 지수법칙이란 거에 예외를 두고 싶지 않아서 A 0제곱을 1이라고 정의한다요. A의 마이너스 n제곱. 그에 따라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A n제곱분의 1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지수의 확장. 그러면은 이제 지수에 뭐가 가능해져요? 정수. 그래서 정수로의 확장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정수로 확장했다면 다음은 어디로 확장하고 싶어요? 유리수로 확장을 하고 싶겠죠. 유리수로 확장한다는 것은 A와 뭐 B가 0보다 크다고 할 때 N과 M이 뭐 유리수, 뭐 자연수라고 합시다. 정수라고 합시다. 이때 A의 N제곱 이렇게 할까요? A의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대요. 왜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법칙을 유지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네모에 n제곱을 했더니 a가 떴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n제곱해서 a가 된 수를? a의 n제곱분 a라고 정의했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n제곱해서 a 괄호가 있으면 지수끼리 무슨 연산을 해요? 둘이? 곱하기를 하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n이라는 애가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네모는 얼마예요? n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1이야. 근데 방금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n제곱분 a라고 했는데 여기는 a의 n분의 1제곱이라 했잖아요. 그럼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지수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같을 수밖에 없다 말하는 겁니다.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 그럼 사실 아까 그 5번이 조금 더 와닿게 돼요. 아까 5번이 뭐였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은 np제곱근 a의 np제곱 이렇게 썼는데 맞죠? a의 n분의 m 이게 분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고? np분의 np 정말 말 그대로 통분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리수 다시 자연수에서 정수가 됐고 정수에서 유리수가 돼서 그럼 유리수에서 어디까지 가요? 실수까지 가고요. 그냥 실수까지 가는 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실수도 쓸 수 있어 라고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아요. 실수까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쓸 수 있으며 지수법칙은 첫 번째 곱하기를 했을 때 뭐 한다? 더하기를 한다. 두 번째 나누기를 했을 땐 뭘 한다? 지수끼리 빼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a의 x제곱의 y제곱은 뭐다? a의 xy제곱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은 설명한 적이 없는데 네 번째 ab의 x제곱은 뭐다?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다. 이렇게 마치 분배하듯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정수로 확장할 때는 0만 아니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얼마라고? 1입니다. 헌데 유리수일 때는 요거가 써있죠.
실수해서 내가 안 썼는데, 네. 0보다 작은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수법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요. 이미 해봤어. 언제?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의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얼마야? 2죠. 당연히 2잖아. 그치? 그렇죠? 근데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디 갔냐는 거야. 아, 우리가 제곱을 먼저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날아가고, 그래서 플러스 루트 4가 돼서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 지수법칙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지워서 마이너스 2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근호 안에 있는 수는 우리가 이 근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죠. 다시 다르게 말할게요. 아까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 n제곱근 a의 m제곱을 할 때는 이 m이 m제곱이라는 애가 안팎으로 움직일 땐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걔네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0보다 작은 애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뭐냐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이거 그냥 마이너스 3이거든. 그쵸? 왜냐면 정의잖아. 세제곱해서 다시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이건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얘는 안팎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게 되는 건 그냥 결과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지 어떠한 연산의 성질 또는 법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고요. 이 지수법칙을 할 때는 0보다 큰 것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단 정수일 때는 즉 a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건 쓸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쓸 수 있다. 근데 유리수를 하려면 우리가 n제곱근 a에 대한 성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으므로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의 확장,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수예요. 여기까지가 지수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얘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새로운 표현이다 보니까 익숙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와닿지 않는다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꽤나 많은 수학상의 잔여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59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59번. a라는 게 6제곱근 2-루트3 좀 끔찍하게 생겼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루트 4-2루트3이 얼마죠? 수학산에서 안 해봤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말라 했으니까 4-2루트3이라는 게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지워져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걸 이중근호라고 말해요. 이런 걸 우리가 수학상에서 좀 심화하는 경우에 수학상이나 하에서 했는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모의고사 수능 내용이 아니라 좀 잡다한 내신용 문제라서 모를 수 있어요. 자, 6제곱근 2-루트3이 그런 것처럼 어떠한 무리식으로 표현되는 애라는 거야. 내가 모르지, 당연히. 당연히 우리는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훨씬 다양하고 알지 못하는 무리수가 훨씬 많아요. 그냥 뭔지 모른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제곱 나누기 a의 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6제곱 더하기 8제곱 더하기 10제곱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형태고 이거를 대입하라는 건 아닐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많죠. 이렇게 많고 어떤 느낌이 들 때 규칙이 있어 보일 때는 규칙을 찾는 거에 초점을 잡는 겁니다. 어떻게 규칙을 찾으면 될까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지수부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차이가 있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지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고요. 얼마큼씩? 2씩 작아지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수가? 2씩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유사성이 있다는 거지. 자꾸 커지는데 어떻게 유사성이 있나요? 반대로 보면 유사성이 있죠. 2씩 커진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수의 연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항의 개수가 같다면 우리가 얘를 가장 작은 애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a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묶으면 얼마? 1. a의 마이너스 10제곱 묶었다면 얘랑 뭐를 곱해야 a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겠어요? 그렇죠. a 제곱이어야겠죠. 왜?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더하기 a 4제곱일 거고요. 6제곱일 거고요. 8제곱까지. 왜냐면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애니까. 그럼 분모에서 제일 작은 애는 누구예요? a 제곱이죠. a 제곱이라서 1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6제곱 더하기 a 8제곱.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관련성이 깊게 나타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어떤 연산을 해야 돼요?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뭐 한다? 나누기는 뺀다. 그럼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지? 아, 근데 얘가 지금 이 6분의 1제곱이라는 게 2 마이너스 루트 3에 다시 6제곱근이라는 게 6분의 1제곱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2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n제곱 분의 1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분의 1은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했을 때 4 마이너스 7 루트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대로 했죠? 7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이 되며 유리화를 했을 때 7 플러스 4 루트 3으로 유리화가 됨을 말할 수 있고 마무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단 관찰력을 기르자. 관찰력을 길러야지 얘네들 간의 관련이 있을 때 뭔가 관계가 있는데 좀 묶어볼까? 형제로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묶었을 때는 그 형태의 유사성이 똑같은 인수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약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 지수법칙의 활용 문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네들을 또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해볼게요. 다른 것도 뭐 많이 질문하지만 72번을 좀 많이 질문하는 편이라서 72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루트 세제곱근 a분의 6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a 분의 루트 a분의 k제곱근 a
6제곱근 A분의 1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근호가 굉장히 많죠. 헷갈리라고 이런 짓을 해놓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헷갈려라, 헷갈려서 틀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근호 안에 근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끼리 곱한다 했죠. 그래서 12제곱근 A 나누기, 여기 안 써있지만 안 써있는 건 2라 했으니까 6제곱근 A. 그럼 얘랑 얘는 계산하면 3K 제곱근 A 나누기 6제곱근 A. 이게 6제곱근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해서 쓰고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해서 또 분모에 쓰고요. 곱해서 쓰고요. 곱해서 쓰고요. 물론 한 번에 합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한 번에 합치지 않고 지금 놔뒀어요. 이제 지수로 바꿔서 합칠 겁니다. 12제곱근이라는 거는 A의 12분의 1제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얘는 6분의 1제곱인데 분모에 있잖아. 그치? 분모에 있는 건 연산 뭐 하라는 거야? 나누기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 해라? 빼기 해라. 그리고 얘는 곱하기죠. 그러면은 더하기 3K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해라 라는 결과가 A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1은 A의 0제곱이잖아. 그치? 0에서 6분의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랑 얘가 똑같은 거고, 그러면 지수끼리만 본다면 이 3K분의 1이란 것만 남기고 싹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 빼기 12분의 1이라서 맞죠? 12분의 1 이게 답이 되고, 그런 거로 최종적으로 묻는 K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지수로 바꾸는 건 오히려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 근호끼리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수로 해서 앞에 있는,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건 그냥 플러스로, 분모에 있는 건 나누기니까 마이너스로, 분자에 있는 건 플러스로, 분모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연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계산만 천천히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나누어서 해가면 좋겠어요. 좀 까다롭죠? 이어서 75번 같이 볼게요. A는 루트 5랑 B는 세제곱근 3 이렇게 돼 있는데 15의 6분의 1제곱을 얘네 둘로 표현해달래요.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A랑 B부터 조금 더 밝혀봅시다. 밝혀봐요. 그러면은 A는 5의 2분의 1제곱이고 B라는 건 3의 3분의 1제곱인데 그거랑 지금 문제에서 말한 15의 6분의 1제곱을 관련 지으려면 뭔가가 애매하죠. 왜냐면 15는 뭐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3이잖아. 그치? 근데 이 5의 어중간한 놈, 3의 어중간한 놈은 좀 요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5는 A의 제곱, 3은 B의 몇 제곱하면 돼요? 저 세제곱. 그럼 문제에서 15의 6분의 1제곱이라는 15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제곱 B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이라 쓸 수 있고, 어라? 괄호가 있고 지수가 있네. 괄호에 지수 있으면 어떻게 하자 했어요? 곱하기 하는 거죠. 분배 법칙 하듯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냥 지수 끝 마치고서는 쉬었다가 뭐 잠깐 문제 푸는 시간 줄 건데 지수까지 끝 마치고서는 문제 푸는 시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모의고사에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79번이에요.
모의고사 이미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모의고사 형태가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아직 여러분은 체감을 못할 텐데 가장 큰 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즉 진짜 어려운 문제를 없애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없애면 등급이 안 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그 킬러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기존에 다루었던 양상과는 좀 다른 형태로 다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 한 10년 전쯤에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라는 멘트가 나오는 모의고사 주제들이 있습니다. 내신도 당연히 많이 출제될 거고요. 자연수, 정수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 때 웬만한 문제들은 대입으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정말로 대입을 하나하나 하자면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맞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식만 추리고 대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킬러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하는 게. 근데 그게 너무 괴랄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괴랄해서 실제로 등급 컷이 거의 92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등급 컷이. 왜냐면 나머지 28문제는 할만해. 2문제는 못 풀어. 어차피 다 못 풀어. 그러니까 2개 찍으면 1등급. 이게 그때 당시의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걸 없애자라고 하고서는 현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하다가 뭔가 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정책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바꾸자라고 해서 그 초고난도 문제를 조금 낮췄지만 더 낮추면서 이제 개수를 늘리게 됐어요. 근데 개수를 늘리면은 어쨌든 적당히 어려운 게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야지 등급이 갈릴 거 아니야. 그 시간 걸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대입으로 해결하는 거. 물론 여러분 내신에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대입으로 해결하는 유형 중 가장 간단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달래요. 일단 근호는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바꿉니다. 2분의 n에 2분의 1제곱 3분의 n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얘네가 자연수라는 거죠.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이 2분의 분수를 근호하면 어떻게 자연수가 돼? 내가 아는 건 4의 2분의 1제곱, 즉 2의 제곱의 2분의 1제곱 이런 거는 2가 돼서 자연수가 되죠. 3의 6제곱 곱하기 4의 제곱, 4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하면 얘랑 연산돼서 3의 제곱, 얘랑 연산돼서 2의 제곱으로 자연수가 된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는 건데 당장 2분의 3의 2분의 1제곱 이런 거 2분의 9에 2분의 1제곱이면 이거 루트 2분의 3이라서 자연수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게 자연수가 되냐는 거야. 대입해보렴 이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대입할 수가 없어서 약간 추려야 된다 했죠? 여기서부터 약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분수는 절대 있으면 안 돼. 분수가 있으면 그럼 반드시 분수를 만들어. 분수를 지워야 됩니다. n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럼 2의 배수면 약분할 거고 3의 배수면 약분할 거 아니야. 그럼 분수는 이제 해결했죠. 그럼 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 6의 배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단어는 얘를 약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n이라는 것을 2의 p제곱과 3의 q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문자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2분의 n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건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2분의 2의 p제곱 곱하기 너무 큰가 p가 3의 q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이 2의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뭐예요? 빼기 하고요. 괄호가 있으니까 나누기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자연수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호가 있으면 자연수가 될 턱이 없다.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얘네랑 얘네가 둘 다 뭐 해야 된다? 약분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P-1은 2의 배수고요.
Q도 2의 배수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3분의 n에 3분의 1제곱이라는 것도 3분의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에 3분의 1제곱이므로 2의 3분의 p제곱 곱하기 3의 나누기니까 빼기 q-1제곱 나누기 말이 좀 이상했네요. 3의 3분의 q-1제곱이라고 했고 얘가 자연수이므로 p라는 게 3의 배수고요. q-1이라는 것 또한 3의 배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3의 배수 중에 빼기 1을 했을 때 2의 배수가 되는 게 누가 있죠? 그렇죠. 3. 2의 배수 중에 빼기 1을 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게 누가 있죠? 그렇죠. 4. 물론 9도 되고요. 10도 되고요. 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소라 했으므로 n은 얼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인 8 곱하기 81, 648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수를 대입해 가면서 푸는 것. 이게 모의고사에서 가장 이제 쉬운 난이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쉬운 난이도라고 해봤자 2점짜리라는 건 아니고요. 3점짜리 중에 좀 쉬운 편. 자연수라는 것은, 정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기반으로 한 풀이를 유도합니다. 대입을 무작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들을 우리가 추려야 되는데 그 추리는 것이 어느 정도 난이도냐에 따라서 뭐 상 또는 이제 시단계로 빠지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추리는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라는 것. 일단 분수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멘트로 2의 배수, 3의 배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뿌리면 2의 p제곱과 3의 q제곱. 물론 다른 소인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숫자를 키울 뿐이지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라는 멘트에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주면 됐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한 두세 문제만 하고 쉴게요. 세 문제만 딱 하겠습니다. 세 문제. 여기는 많이 틀리는 주제들이라서.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x 더하기 1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일단 아까처럼 비슷해요. 약간 관계가 있다. 여기 지수가 1만큼 차이 나고요. 지수가 1만큼 차이 나고요. 지수가 1만큼 차이 나고요. 왜냐면 1이라는 건 0제곱이니까 지수가 1만큼 차이 나고요. 그래서 묶으면 뭔가 관련이 있겠다. 자, 분자를 x제곱으로 묶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분자를 x-2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 분모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제곱 묶었습니다. 그럼 약분이죠.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수 형태예요. 주의하시고요. 간혹 이게 헷갈리나 봐. 이게 x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유리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는 분수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얘랑 우리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관련이 있죠? 둘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 많이 틀리더라고. 왜가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많이 틀려서 묻는 거예요. 얘랑 무슨 관련이 있죠? 다들 부끄러운가? 틀릴 수도 있을까봐 그런가요? 자, 보통 우리가 요거랑 요거 나왔을 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합차 공식이죠. 그쵸?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여기 루트가 있는데요.
아, 그럼 루트를 기준으로 얘는 뭐야? 제곱이죠. 제곱이죠. 아, 그러면은 이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에 대해서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관계가 좀 미흡해 보인다면, 연결고리가 약해 보인다면 내가 아는 것을 등장시켜서 그 간격을 좁힌 다음 그 다음 관계 지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더하기니까 6. 자, 그러면 x-x분의 1은 얼마일까요? 이거 어떻게 변형해주면 얘가 나와요? 얘 변형으로는 얘가 안 나와요. x-x분의 1은 얘와의 변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좀 실수가 꽤나 많다라는 거. 얘는 얘랑 관련이 없다. 그렇죠? 얘랑 관련 있는 건 얘고요.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이라서. 자,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36 빼기 4니까 32죠. 그래서 x-x분의 1이 4루트 2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6 곱하기 4루트 2, 24루트 2가 답이 됩니다. 뭐 이것만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고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이며, 그럼 더불어 얘랑 비슷한 형태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뭐가 있어요? x-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x분의 1이다. 수학상 곱셈공식 변형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리수가 지수인 경우는, 미안해 말이 잘못했죠. 정수가 지수일 때는 지금처럼 유리수, 즉 분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분수꼴의 곱셈공식의 변형이 꽤나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뒀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98번. 98번까지만 하고 쉬죠. 한 문제 더 할까 했는데, 활용을 원래 하려던 거였는데, 활용은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면서 질문한 걸로 하죠. 160의 x제곱이 2고요. 10의 y제곱이 4고요. a의 g제곱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더하기 g분의 1을 그러니까 2라고 했는데, 이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x분의 1과 y분의 2와 g분의 1을 직접 구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등장시키자라는 개념입니다. 이 등장시키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저 x분의 1, y분의 2, g분의 1 이런 걸 등장시켜서 연산까지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형태를 바꾸면 160이라는 게 2의 x분의 1 등장했죠. 10이라는 건 4의 y분의 1. 근데 이런 y분의 2가 아닌걸? 2와 4의 차이는 제곱이라는 것이니 2의 y분의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y분의 2 등장했죠. x분의 1 등장했죠. 그럼 어떻게 빼기를 시킬 수 있죠? 그렇죠.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160 나누기 10은 16인데 이게 2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y분의 2제곱이므로 2의 x분의 1 빼기 y분의 2제곱입니다. 얘랑 얘가 당연히 어떠므로 같으므로 x분의 1 빼기 y분의 2가 4가 되어 g분의 1은 얼마죠?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라는 게 4분의 1의 g분의 1제곱이라고 g분의 1을 등장시키는 건데, 그럼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고요. 헷갈리면 어떻게 천천히 하자 했어요. 마이너스 1제곱 먼저 하면 어떻게 해요? 뒤집히는 거죠, 역수로.
4의 제곱. 그래서 답은 16이 결과가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못 구하는 게 대다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시킨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라는 게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 다음 파트, 좀 문제 풀다가 다음 파트 할게요.